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드디어 기타 과수 이제 최종 수학량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사고마다 수학기 시전에는 수학 직전에 한번 작은 수학량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조사 방법과 같이 봤어요. 그러면 수학량들이 작은 수학량들이 여러 개 산정되면 우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포복자처럼 우리는 수학량 딱 한 개만 필요한 거예요. 최종 수학량. 평수 미평 피해율에 대입되는 최종 수학량. 얘가 필요해요. 얘가. 자, 이제 작은 수학량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얘로 가는지 그걸 할 거예요. 자, 근데 기타 과수 수학량 1이네요. 1. 그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 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자, 일단 포복자하고 기타 과수하고의 차이점 가장 큰 건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근데 이 3번은 왜 차이점이 발생했다? 동그라미 1번 때문에.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과량이라고 하는 수학량의 기준을 세워놨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차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두는 것이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기타 과수는 얘를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을 조사해도 수학량이 산출되지 않아. 이 방법으로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고 없으면 아무 조사 안 하고 무사고 무조사 사고 발생하면 그때마다 나가서 수학량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딱 보셨지만 어떤 느낌 드세요? 기타 과수? 결국 포복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포복자도 1000 중에 손해본 거 400이구나. 그러니까 600을 거두는구나.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포복자는 보험기간 전체로 둔 거예요. 전체에서 거둘 수 있는 거. 전체에서 손해본 거 합계. 전체에서 거두는 양. 근데 기타 과수는요. 이걸 잘게 쪼갠 거예요. 사고마다. 착과량이든 낙과량이든 전체 1.0에서 손해본 거, 그러면 거두는 거 100%에서 손해본 거, 거두는 거 60%.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고, 포복자는 보험기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타 과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한 사고예요. 사고. 다음 사고에 또, 다음 사고에 또. 같은 원리예요. 수학량이라는 건 결국 아주 작게 보면 나무에 매달린 과실 중에서 피해본 거 빼고 거두는 거. 작게 보면 착과수 하나에서도 한 사고당 봐도 총 거둘 수 있는 거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서 손해본 거 착과, 낙과, 고사주수 감수량. 됐죠? 그리고 보험기간 전체로 봤을 때도 거둘 수 있는 것에서 손해본 거. 수학량은 결국 그거예요. 아주 작게 보나 사고당 보나 보험기간 전체로 보나. 됐죠? 네. 자, 1번에 의해서 동그라미 3번이 나타났는데 포복자는 결국 수학량의 하나란 얘기고 얘 보니까 뭐래요? 사고 발생 시점 및 횟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뉜대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에 이제 최종 수학량 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고 발생 시점 및 횟수에 따라 수학량 산출식이 나뉜다. 여러분 별표 7에 우리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식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기타 과수 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난이도 높은 외계어로 되어 있는 게 기타 과수의 수학량 산출식이에요.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작은 수학량, 최종 수학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수학량도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통해 산출된 거라면 수학 전 조사 수학량, 수학 개시 이후 금차 수학량. 근데 수학 개시 이후에 또 한 번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가 금차 수학량, 얘는 이전 조사 금차 수학량. 이런 식으로 용어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보는 최종 수학량을 위한 것도 용어가 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해를 위해서 우리끼리 용어를 이렇게 먼저 친숙한 한국어로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 용어로 익숙해질 텐데 용어도 용어지만 별표 7의 기타 과수 쪽이 보기가 너무 힘든 게 포복자는 그냥 수학량 산정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데 기타 과수 가시면 품목이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각 품목별로 수학 개시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학 개시 후에만 발생한 경우, 수학 개시 전후 다 발생한 경우, 수학 개시 후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같은 밤 호두 품목인데 그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요. 경우의 수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면서 각각 외계어 같은 용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긴 보시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용어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더 이상 막 그렇게 용어 뭐 쓰라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테니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저희랑 같이 하시는 이런 친숙한 우리 한국어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우의 수 볼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수학 개시 전, 후로 나눠 봤을 때 전에 무사하고 후에 무사하고 이건 뭐예요? 무사고 무조사 이건 뭐 보험금 피해율 다 불필요하잖아요. 수학량 다 불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수학량 불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 한 번, 즉 작은 수학량 한 개 나오죠.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발생 안 했어요. 이 케이스. 세 번째, 전에는 발생하지 않고 수학 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전에도 발생하고 후에도 발생한 경우. 그렇죠? 근데 또 다섯 번째도 볼 수 있죠. 요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수학 개시 후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 횟수마다 작은 수학량 산출한다 했으니 3번 발생했으면 수학 개시 후에 작은 수학량 3개 나오겠네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수학 개시. 자, 3번 발생했어요. 수학 개시 전에. 수학 개시 후에 한 번 발생했어요. 수학량 조사 몇 번, 작은 수학량 몇 개 했잖아요. 이 경우 몇 개예요? 작은 수학량이. 아무리 많이 발생했어도 수학량 조사는 이때 한 번, 작은 수학량 하나, 여기 한 번, 2개. 자, 이번에는 수학 개시 전에 한 번, 이게 뭐 이때든 한 번, 수학 개시 후에 2번, 그럼 작은 수학량 몇 개? 한 번, 2번, 3번 조사해서 작은 수학량 3개. 이거 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최종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지? 즉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 지금 산출한 작은 수학량 2개, 3개 막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수학량이 산출되면 모두 산출된다. 감수량도 산출되는 걸 아세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산출된 작은 수학량과 감수량을 어떻게 해서 얘 하나로 만들지? 그게 이렇게 나뉘어진다고요. 지금 딱 봐도 아시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수학 개시 전에만 발생했대요. 이후엔 없대요. 그럼 작은 수학량 몇 개? 1개. 세 번째 케이스 수학 개시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대요. 수학 개시 후에만 사고가 발생했대요. 자, 한 번 발생한 경우 작은 수학량 1개, 2번 발생한 경우 작은 수학량 2개. 감수량도 1개, 2개 나오겠죠. 그쵸? 네.
자,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 뭔가 다르겠구나. 산출되는 개수가 다르니까. 그쵸? 네.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최종 수확량으로 가기 위한 조합 방법이 작은 수확량 또 동시에 산출되는 감수량의 조합 방법이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 여러 개가 있구나. 그래서 별표칠의 공식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나 기타 가서 나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세요. 10문제면 7, 8문제가 여기에요. 물론 교재는 이 문제들은 조금 쉽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면은 10문제 중 7개나 8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수학량 산출식 이 여기 기본 산출식으로 7, 8문제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교재는 우리는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니까 나머지 2, 3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출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것까지 하면 좋죠. 실제 시험 난이도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난 정말 모르겠어. 나 복잡해 하시는 분은요. 오늘 아까 제목이 기타 과수 수학량 1이었죠. 이 1만 아셔도 되세요. 10문제면 7, 8문제 이거로 해결되니까요. 운 좋으면 네 7, 80% 이거로 해결되잖아요. 자, 기본 산출식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지 말고 여기 한번 보세요. 최초 사고가 언제 발생했든 상관없이 자, 지금 어떤 과수원이에요. 기타 과수 품목을 경작하고 있는. 근데 그 과수원에 계약자가 지금 쭉 경작을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수확을 이제 시작했어요. 수확을 개시했어요. 그럼 이제 수확 기시 후로 접어들겠죠. 수확을 개시했어요. 개시했다 뭐다? 기수확이 있다. 기수확 주스 기수확량 우리 매칭 시켰잖아요. 기수확량, 수확을 했는데 기수확량이 예를 들어 1000kg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수확하면 되겠죠? 계속 수확하면 되는데 재해가 왔네요. 재해가 탁 왔어요. 자, 기수확을 했다. 이미 수확이 개시됐다. 수확 개시. 수확이 개시됐으면 재해가 왔을 때마다 조사하는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기수확이 있다. 수확이 개시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면 수확량 조사 3번, 작은 수확량 3개. 재해가 와서 그럼 뭐예요? 우리 수확량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재해마다, 사고마다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사고죠. 첫 번째 사고. 이걸 우리끼리 최초 사고로 부를게요. 1차 사고의 개념으로 아세요. 최초 사고. 제가 왜 이제 1차 사고를 안 하는지는 여러분이 문제 자꾸 풀어보시다 보면 아세요. 자, 최초 사고.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수확량이 5000kg이 나왔다 칠게요. 최초 사고의 수확량. 수확량 뭐죠? 의미가? 이 재해로 손해보고 재해로 다 걷어야 되는데 손해본 거 뺀 거잖아요. 그쵸? 5000kg이 나왔어. 그냥 원리만 일단 생각하자고. 50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사고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후에 즉 무사고예요. 수확이 종료됐어요. 수확기 종료. 자, 이 과수원 최종 수확량은 얼마죠? 최종 수확량 5,000? 미리 걷어놓은 1,000이 있잖아요. 최초 사고에서 거둔 5,000 더하기 최초 사고 이전의 기수확량 1,000. 최종 수확량이 6,000이에요. 최종. 자, 이 6,000이 어디로 가요? 평수 미평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흐름 따라오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기수학량 미리 수학한 거 이것도 계약자가 거두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계산하지 않죠. 자, 조사 방법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기수학량 출하 자료 및 문답에 의해 계약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킬로예요? 그럼 계약자가 출하 자료로 보고 1000kg 기수학했네요. 네네. 자, 1000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1차 최초 사고가 나서 수학 조사했더니 손해보고 이 과수원이 5000kg를 거둘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전에 걷어놓은 1000 더해서 6000이 최종이네요. 이후 사고가 없다면.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A라고 할게요. 그럼 B 볼까요? 똑같아요. 기수학을 해놨는데 1000, 기수학량이 1000. 쭉 가다가 재해가 왔어요. 최초 사고예요. 최초 사고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손해보고 남은 거 5000. 이 과수원은 현재 상태 6000kg을 거둘 수 있어요. 계약자가. 자, 이후에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또 왔네요. 최초 사고, 1차 사고, 2차 사고가 왔어요. 됐죠? 또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자,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수확량 조사를 했다. 수확량이 산출되고 감수량이 산출된다는 동시에 산출되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할까요?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6000을 걷어놨는데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손해본 거 빼고 남은 거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를 조사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매 건마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거두니 그리고 그 전에 걷어놓은 걸 복잡하게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복자 방법대로 두 번째 이후의 사고, 2차 이후의 사고부터는 수확량이 아니라 감수량만 계산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까지 6000 걷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후 사고부터는 얼마 손해났니? 감수량만 계산해서 1000. 이번에 손해본 게 1000이구나. 그러면 5000 더하기 1000, 6000에서 1000 빼면 최종적으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사고가 또 났네요.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마다 조사하지 세 번째 또 감수량만 산청해요. 감수량 500. 이번에 손해본 게 500이래요. 수확량 조사를 한다. 둘 다 산출된다. 수확량, 감수량. 감수량 산출했더니 500이더라. 자, 그럼 이 과손 이제 무사고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최초에 거두는 거 조사한 거 5000. 그 이전에 이미 거두는 거 1000. 무사고면 이걸 그대로 수확했죠. 아까 A의 케이스 최종 수확량.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고에서 손해본 게 나타났잖아요. 1000. 얼마 손해봤죠? 500.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그 이전에 거둬놓은 기수확량. 2차 이후의 사고부터는 감수량만. 그러면 걷어놓은 거에서 손해본 거. 그럼 최종적으로 거두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자, 이게 기타 과수의 최종 수확량으로 가기 위한 7, 80%를 차지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기본 방법. 어떻게 한다? 최초 사고에서는 뭘 구한다? 수확량을 구해요. 최초 사고에서는. 그 전에 기수학이 있다면 더해줘요. 기수학이 있다, 수학이 개시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 개시 전에 최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지금 수학이 개시된 이후에 최초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이 개시되기 전에 최초 사고가 발생했다? 기수학이 있을 수 없죠. 수학 개시 전이라면서요. 개시되기 전인데 어떻게 기수학이 있어요? 수학한 양이 있어요. 그쵸? 다시 최초 사고에서 거둘 수 있는 걸 조사해요.
수학량과 감수량 중에 수학량을 조사해요. 그 전에 걷어놓은 기수학이 있다면 더해줘요. 이후 무사고라면 그게 곧 최종 수학량. 근데 최초 사고 이후에 2차, 3차, 4차, 즉 2차 이후로 사고가 또 발생을 한다면 각각의 사고에서 이번엔 감수량만 구해줘요. 이번 사고에서도 얼마 거두지, 이번 사고에서도 얼마 거두지 말고 왜? 이제 수학량의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여기는 이만큼 거두는구나. 최초 사고에서 이 과수원은 얼마를 거둔다가 딱 세워졌잖아요. 마치 포복자의 수학전 착과량처럼 최초 사고에서 이 과수원은 이만큼 거두는구나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얼만큼 감수, 손해봤지?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2차 이후의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됐죠? 최초 사고에서 뭘 구한다? 수학량. 2차 이후의 사고에서는 감수량. 2차 이후의 사고가 없다? 감수량의 0. 걷어놓은 기수학이 없다? 즉 수학 개시 전이다? 그럼 기수학 0. 여기 한번 볼까요? 수학량 기본 산출식. 최초 사고에서 일단 이게 개시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무조건 수학량을 걷어놔요. 수학량, 작은 수학량,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 수학 개시 전이라면 낙과 수학량은 밤 호두만 이거잖아요. 우리 했던 거. 자, 이제 얘가 기준이 돼요. 얘가 기준 손 들었어요. 2차 이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0. 차감이 없잖아요. 손해가 없으면. 그럼 쟤를 그대로 수학할 거 아니에요. 손해가 났다? 차감. 됐죠? 기준, 차감. 자,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이후에 났다. 그럼 기수학이 있겠죠? 그럼 더해줘야죠. 계약자가 거두는 거니까. 최초 사고 전에 기수학량. 최초 사고가 근데 수학 개시 전이다? 기수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0.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케이스가 우리 이것만 익숙해지시면 돼요.